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스토크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된 지 어느새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대책 추진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내에서 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예방접종센터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충남 자원봉사센터 박성순 센터장 그리고 김태숙 당진 여성의용소방대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먼저 자원봉사센터에서는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자원봉사를 펼쳐오고 있는데요. 직접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장 박성순입니다.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2020년 1월 20일께 우리나라의 전염병 코로나19가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원봉사자분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갑자기 닥친 그 전염병, 감염병이라는 그런 재난을 당하면서 이제 그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저희 자원봉사자분들께서도 사실은 단계적으로 거기에 대처를 하십니다. 초창기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부족한 마스크를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달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우리 전국 충남의 60만 자원봉사자들께서 면 마스크를 스스로 만드는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약 20만 장 이상의 자원봉사자들께서 20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서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적 마스크 판매라든지 하는 활동들을 펼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의 방역 활동에 충실하게 임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자리가 잡히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정부에서나 저희 자원봉사계에서나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나눔 사업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들에게 응원 키트를 만들어주고 생활용품들을 전달해주는 활동들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방역 일선에서 굉장히 애쓰시는 의료진들을 위한 응원 키트를 우리 당진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께서 직접 손 엽서를 쓰셔가지고 함께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 있었던 것들은 그 중에서 그 나눔을 실천하고 그다음에 후원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비대면 활동들을 위주의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자원봉사 그 후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예방 접종, 백신 접종 활동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역시 이 코로나19 방역 등 지역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든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는 이제 애증표 작성, 확인 안내해드리고요. 그 줄 세우기 하고, 그거 대기 안내, 순번 착석, 그리고 주차 안내를 해드리고요. 주로 이제 저희가 하는 봉사는 멘토링이라고 해가지고 개인 간에 어르신들한테 전화를 해서 주 2에 말씀을, 그러니까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가서 제품도 전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해드리고 그런 네, 거예요? 네, 네. 말동부도 많이 해드리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렇군요. 자,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에서도요,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도 짚어주신다면요. 네, 지난주까지 집계를 해보니까 누적 인원으로 백신 접종 관련된 봉사자 수가 1,153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10,000명을 돌파한 활동들인데요. 주로 하시는 일들은 지금 우리 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그 백신 접종 대상자들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 아산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신 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현장에서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자리를 찾지 못하시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고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건으로 어르신이 이제 현장에서 넘어지시고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응급
민간 산악구조대 대원들께서 봉사하시는 날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응급처치 잘 해주시고 그분들을 예방접종 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원봉사자들의 역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청양 같은 경우에서도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청양 같은 경우는 가파른 그 경사로를 휠체어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안내해주시고 이런 모습 속에서 서로 도와가는 그 자원봉사의 본 모습들이 좀 보여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장님께서도 직접 백신 접종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대원들 자리 배치 먼저 가서 자리 배치 해드리고 그리고 저와 같이 함께 애진표 작성 안내해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옆에서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어르신들이 거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하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렇게 손 떨리면서 이 작성하는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직접 서명 받는 게 있는데 저희가 해드리니까 이렇게 손 잡아주고 해드리는 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뿌듯했습니다. 굉장히 역할이 크신 것 같아요. 네. 자, 요즘 접종 대상자는요,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이 자원봉사자로서 신경 쓸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 궁금합니다. 네. 아마 6월까지 접종 대상자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시죠. 65세 이상 대상자분들이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 접종 지금 대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들을 겪는 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원봉사자분들께서 각 단체별로 그 맡은 순번대로 차례차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하는 모습 속에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원활하게 그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초창기에는 그 접종에 대한 거부 반응, 그 좀 우려들이 그렇죠. 있으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그 백신의 이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고 중요성이 인식이 된 다음부터는 굉장히 협조도 잘 하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직접 접종 현장에서 이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도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일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저희가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차에서 내리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에서 내리시면서 걸어오실 때 휠체어에 타고도 오시지만 낙상의 위험에 있어서 잘 챙겨드리지 못한 그런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 챙겨드리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말고는 뭐 또 다른 것도 없을까요? 휠체어를 이게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화이자를 맞으시잖아요. 저희가 그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 전체 다 휠체어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못 해드린 게 휠체어가 어느 정도 한도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 충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이 자원봉사자들의 훈훈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사실은 뭐 접종이나 소독이나 마스크나 이런 개인 위생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공식적인 어떤 정책적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만나지 못하고 자꾸 거리두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간적인 관계들이 좀 많이 훼손되고 외로움도 느끼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접종센터에 와서 예방접종을 그 백신 접종을 하시면서 봉사자들과 그 훈훈하게 이야기 나누고 가족처럼 안내해 주시고 하는 모습 속에서 더 사랑을 느끼면서 마음의 위안을 좀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우리 보령의 사례들 보면은 보호자 없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봉사자분들께서 재미있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령도 맞추시면서 안내를 해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접종센터에 가시기도 하고 공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이신 것 같아요. 아마 두 분이 오셨는데 앞에 고령의 어르신은 휠체어를 타고 오시고 뒤에는 목발을 집으신 보호자께서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걸 보고 보호자임을 확인을 한 다음에 봉사자께서 잘 안내해 주시는 이런 모습 속에서 굉장히 훈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 같은 경우도 자율방재단이나 그 다음에 새마을이나 적십자나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은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휠체어 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경사로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봉사자들도 뿌듯함을 느끼지만 사실은 그 모습을 보는 다른 분들도 아,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훈훈한 예방접종, 자꾸 예방접종이라고 하는데 백신 접종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 지역에서도 그렇고요.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사회적으로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특히 충청남도는 자원봉사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역입니다. 2007년도에 태안 앞바다의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죽은 바다로 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전국에 123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숫자에 그 참여하신 그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 99% 이상 생태계가 복원되고 다시 환경이 보존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고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여러 번 거론을 하셨는데 충남은 자원봉사의 성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는 우리 충남의 자원봉사자 분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이제 재난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에게 다가옵니다. 기존에 있었던 뭐 장마, 폭우, 그다음에 폭설, 그다음에 지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연재해 위주였다라면 지금은 이제 저희가 가장 크게 느끼는 코로나19처럼 이 감염병에 관련된 영역까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이나 재난 현장 자원봉사센터를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자원봉사자들께서 함께 준비하시면서 저희가 함께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를 이어가는데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고 그동안에 크지 않게 생각했던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저희가 그 행복을 느끼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체감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고 저희 자원봉사계에서는 이제 대면 활동보다는 비대면 활동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어떤 준비를 또 해야 되는지 많은 연구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뭐 금액으로 환산하고 가치로 환산해서 뭐 여러 가지 통계들도 나오고 하지만 그걸 떠나서 저희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대장님께서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네, 보람. 네, 보람. 네. 이웃 주민분이 그 한 분을 그 독거노인 어르신을 모시고 오셨는데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데 주민등록증을 챙겼다고 하는데 어르신이 빼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 그 같이 오신 분이 다시 그 집을 갔다가 그걸 가지고 오셨을 때 너무 참 뿌듯했어요. 저희도 봉사를 하지만 그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이모저모로 많이 봉사하는 걸 보고 굉장히 많이 뿌듯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센터장님,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충남 자원봉사센터 사업 추진 계획도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활동들을 해 나갈 계획이고 거기에 대한 일감들이라든지 활동 내역들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지역의 자원봉사 단체들과의 끈끈한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전문 봉사자의 역량들을 강화시키는 곳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예방접종이나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번에 21세기 아마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펼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고 그 뜻을 어떻게 기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고
생태계 환경까지도 파괴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어찌 보면 환경의 변화에 대한 그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후 위기를 극복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탄소 활동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그런 탄소 중립 목표들까지도 생각하는 활동들을 좀 해 나갈 거고요. 저희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자원봉사의 영역들을 자꾸 넓혀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프라인을 통해서 환경 정화 내지는 행사 지원, 그 다음에 뭐 기타 구호 사업들, 재난 극복 사업들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평화 문제나 인권 문제나 더 나아가서 저탄소 문제까지도 저희들 자원봉사 영역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이제 격상이 됐고 저희들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의욕적으로 해외 봉사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와 활동들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앞으로 의용소방대장으로서 대원들과 함께 어르신 돌봄, 자살 예방, 화재 예방 홍보 힘쓰겠고요. 주민들이 도움이 필요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어나갈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다시 한번 60일만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그 다음에 120여 분의 15개 시군 관리자 여러분, 거점 상담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그 선한 영향력들이 이 시대를 좀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의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 위생, 백신, 뭐 방역 모두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의 그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서로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그 마음,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의용소방대원은 앞으로 화재 예방과 마을 담당제, 들불 해찰,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 훈련, 그리고 소화전 점검 주기적으로 하고 길터주기 캠페인을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임신부 119 구급서비스 센터가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아직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임신부 119 구급센터 2018년도 12월에 시행됐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모르는 점에 많이 이렇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예전처럼 많은 분들이 모이는 대면 활동은 제한되고 있지만 지역 곳곳에서 여전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